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히토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전기차 배터리부터 드론까지 현대 기술에 정말 필수적인 이 공급망 뒷이야기를 다룬 블룸버그 오피니언 기사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토류 문제, 이게 요즘 정말 중요하죠. 맞아요. 특히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는 상당 부분을 미얀마에서 그것도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이 장악한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점이 좀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공식적인 발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상당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복잡한 상황에 왜 중요하고 이게 세계 공급망이나 지정학, 그리고 결국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풀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파헤쳐보죠. 기사를 보면요. 중국이 공식적으로 채굴 허가했다고 밝힌 양보다 거의 2배나 많은 히토류가 미얀마 북부에서 채굴돼서 국경 넘어 중국으로 들어간대요. 2배나요? 와, 네, 특히 일부 핵심 중히토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공급량의 거의 3분의 1을 사실상 반군이 장악한 미얀마 지역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그 말은 곧 우리 첨단 산업의 상당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한 공급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중국이 이 중요한 광물 운송 경로를 확보하려고 미얀마 북부의 그 복잡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정치 상황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거죠. 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군요. 쿤밍에서 중국 특사, 미얀마 군부, 그리고 여러 반군 단체 대표들이 만나는 회의를 여러 차례 주선했어요. 이건 뭐 단순한 지역 분쟁 조정이 아니라 중국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문제입니다. 그렇게 중국은 적극적인데 기사를 보면 서방이나 특히 인도는 좀 다르다는 거죠. 중국의 히토류 통제력은 우려하면서도 미얀마의 그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직접 개입하는 건 꺼린다는 지적이 있네요. 네, 온도 차이가 확연하죠. 특히 인도의 경우는 이 기사가 상당히 근시안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꽤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근시안적이다. 왜죠? 인도는 주로 미얀마를 국경 불안정 문제, 예를 들면 국경을 넘나드는 반군 활동이라든지 로힝야 난민 문제 같은 그런 문제의 근원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아, 안보 위협으로만. 그렇죠. 그래서 1970년부터 유지되던 국경 자유 이동 협정까지 폐기할 정도니까요. 물론 시트웨 항구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는 하고 있지만 정작 바로 옆에 있는 그 막대한 광물 자원에 중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접근하는 걸 막는 데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사에도 나오긴 하네요. 인도 지질조사국 관계자들이 미얀마 가서 핵심 광물 논의를 했고 또 미얀마 군부 쪽에서도 중국 말고 다른 대안을 찾고 싶어 한다는 뉘앙스가 있긴 해요. 네,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하죠. 그런데도 왜 인도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까요? 뭐랄까, 기사는 근시안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국경 안보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위험 부담이 크다고 봤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기사가 지적하는 핵심은 인도가 미래 경제 성장이나 어떤 전략적 회복력에 중요할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불확실한 신규 프로젝트에는 자원이나 자본 투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기회를 놓치고 있다. 네, 서쪽 국경의 파키스탄 문제에 워낙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동쪽 국경 너머의 이런 전략적 기회에는 좀 둔감한 거 아니냐는 거죠. 중국은 저렇게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실리를 챙기는데 인도는 안보 걱정에 발목 잡혀서 주저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은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복잡한 상황에도 뛰어드는데 인도는 장제적 기회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이런 구도로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는 왜 중요할까요? 뭐 미얀마, 히토류, 중국, 인도 이게 우리 일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히토류라는 게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는 물론이고요. 요즘 중요성이 커지는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같은 친환경 전환 기술의 정말 핵심 소재거든요. 그렇죠. 거의 대체 불가능한.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망이 이렇게 특정 국가, 그것도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미얀마 같은 지역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 가격이 급등하거나 아예 공급이 막히는 그런 문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아, 당장 우리 쓰는 제품 가격이나 수급에 영향이 올 수 있겠네요. 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건 단순히 먼 나라의 자원 경쟁 뉴스가 아니라 우리 기술 사회 전체의 어떤 취약점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랄까, 책임감 없는 군벌이 채굴한 자원이 특정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과연 장기적으로 누구에게 이로울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자면 중국의 히토류 지배력이라는 게 단순히 자국 내 생산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미얀마처럼 지정학적으로 민감하고 불안정한 지역과의 아주 깊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반면에 다른 경쟁국들, 특히 인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수준의 개입은 주저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국 정부에게는 참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경제 안보나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윤리적 딜레마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던져드릴 생각거리는 이겁니다. 기사가 2010년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인도 의회에서 연설했던 내용을 언급하는데요. 민주주의 국가는 이웃 국가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아,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조차도 로힝야 문제 같은 인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도 이 기사는 짚고 넘어갑니다. 과연 국가의 생존이나 번영에 필수적인 자원이 걸려 있을 때 어떤 정권과의 협력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